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과점주주 설명드렸죠? 그 부분 집에 가서 꼭 좀 복습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 못하니까 꼭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구인데, 자, 답으로는 잘 안 물어봅니다만, 자, 상속을 받았다 봅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 중간에 가르고 닫고는 생략하셔도 돼요. 본문에 가로 읽고 있는 거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냥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자, 밑줄 누구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메인이 105쪽 메인이 누가? 상속인 각자. 여기 밑줄. 요걸 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 요거를 여러분 위에다 적으세요. 출전이 요걸 살짝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 수 있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인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주된 상속인은 누굴 말하죠, 여러분?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주된 상속자 이거 어디서 봤었죠, 우리?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이거는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죠. 재산세 납세문자 판단할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때는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상속인 각자. 밑줄 쳐놨어요. 다만 가르고 닫고 뭐로 받으면 지분으로 취득할 때는 항상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내는 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취득 6번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조합 아까 봤던 과점주주 4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납세문제에서는. 납세문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4번과 6번과 7번과 8번이 제일 중요해. 다른 거는 일단 뭐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 6번 봅시다. 조합원이 취득. 자, 요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냥 문구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주택법상 주택적. 그래서 요거는 좀 공법이 여러분이 좀 정확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주택재건축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 그래서 조합이 몇 개 나오고 있죠, 여러분? 3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주택용 부동산 자, 여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는. 자, 시험에, 거기 보시면, 뭐로 나왔죠, 여러분? 해당? 누구용으로? 조합원용으로 나왔네요. 자,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조합원용. 그러면 여러분, 이건 출전에 건드리질 않아. 못 건드려.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취득 명의자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조합원에게 당초 조합원이 여러분 우리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완성되면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때 그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조합원용은 그대로 그냥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갖다 붙여 그냥. 생각하지 마. 뭐로 나왔으니까 조합원료 나왔으니까 그냥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책을 보시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뭐 나왔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 나왔죠? 자, 여기는 뭐가 나왔어? 비조합원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조합원용인지 비조합원용인지. 그래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요 비조합원용은 거기 책에 보시면 조합원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제외니까 이건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그냥 그대로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야. 이때 여러분 우리 실무에서 이 비조합원용이 바로 뭐죠, 여러분? 일반 분양용입니다. 그랬죠? 일반 분양.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조합원에게 돌려야 될 주택보다도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뭐 함으로써 일반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 대금을 가지고 이 재건축 주택 건설 자금에 충당하고 바로 건설회사한테 즉 시공사야 시행사야. 자, 조합이 뭐가 되는 거고? 시행사가 되는 거고 건설회사가 뭐가 되는 거죠? 시공사한테 도급 용역을 줬으니까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냥 여러분은 뭐로만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돼. 조합원료로 나오면 누가 취득한 걸 보고 그냥 조합원이 그대로 취득한 걸 보면 되고, 만약에 비조합원료, 즉 조합원이 귀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냥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봅시다. 역시 요 7번과 8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7번과 8번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비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7번과 8번은 꼭 비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7번을 보면은, 자, 누가 나왔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나왔죠. 자,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외우라고 했죠? 왼수. 누구 지가냐? 왼수 지가냐? 이거는 결혼한 사람은 다 알아. 자, 그래서 누구 지간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을 매매 등으로 뭐하면 취득을 하면, 자,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라는 얘기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이야.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사고 팔았대. 그러면 우리 세법은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이면 이걸 정상적 거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이 세법에서 누구인가의 거래면 특수관계인가의 거래는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무슨 부부지간에 사러 팔았냐?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 사러 팔았냐? 니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러 팔았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원칙 뭐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증여로 본다. 잘 봐야 되는가? 원칙 뭐로 보라고요? 증여. 그러면 이 증여로 보는데 다만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예외가 있죠. 양가로 1, 2, 3, 4야 동그라미 1, 2, 3, 4로 되어 있나 여러분? 응? 자, 그래서 우리 양가로 되어 있네 여러분. 같이 보죠. 105쪽 왔으니까.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뭐 했다? 취득했다. 그럼 결론 뭐로 봐라?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라. 증여대 시벌교통으로 쳐놨어요? 이따 책 검사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확 묶어버리고, 예, 양가로 1, 2, 3, 4 그리고 동그라미 맨 밑에 4번까지 묶어버리라고. 그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이때에는 뭐로 봐라? 다시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봐라. 유상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양가로 1, 2, 3, 4와 동그라미 1, 2, 3, 4가 시험에 나오는가 요즘? 근데 이거 단수무식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매매가 맞구나라고 느껴. 그래서 첫째 1번 밑줄 공매나 경매 밑줄 공매 경매.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한다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경매로 넘어가서 주택 쫓겨났어. 그래서 내 담보 재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다 쫓겨난 거죠. 그걸 누가 가서 받아오는가? 처자식이 가서 받아오는 거죠. 경납받았다고 누가? 처자식이. 이런 처자식을 둬야죠. 아니 남편이 이러다 가서 처자식이 따올 줄 알 수 있는 그런 처자식을 둬야죠. 우리 처자식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씨. 잠만 자겠지. 자, 그래서 아저씨가 경매로 넘어갔어. 아저씨가 넘어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종묘부터 그냥 넘겨버리는 건데. 자, 아저씨가 사업한다고 담보쟁은 부동산 경매로 넘어갔어? 그걸 누가 가서 받았다고? 처자식이 받았다니. 그래서 중간에 누가 개입돼서 법원 등이 개입된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밑줄. 파산 선고 처분 받은 부동산을 받아왔다는 얘기야. 자, 셋째. 3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3번이 제일 중요해.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서로 뭐 했다? 동그라미 교환. 여기는 오로지 교환만 나와야 돼. 위에다 적어요, 여러분. 매매나 또는 무슨 대물 변제. 그래서 교환 이외의 다른 유상거래가 나오면 안 돼. 오로지 뭐만 나와야 돼? 교환만. 그럼 교환은 왜 유상을 인정해 주냐? 교환은 서로 소유권이 맞바뀐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서로 소유권이 교환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 바뀐 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러니까 유상을 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이죠.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에, 자, 여기 써져 있네, 밑줄. 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된대? 입증된대. 크게 포인트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대.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처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미 처의 명의로 과거에 소득이 발생했어. 회사 등을 다니거나 사업해서 이미 소득이 발생해서 소득세를 낸 실적이 있어. 그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만큼 처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회사 다녔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계속 처는 돌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취득했대.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그거를 담보를 해서 뭘 받았다는 얘기야? 대출 받았다 그 얘기야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자, 3번.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됐어. 그 재산으로 취득했다 그 얘기야. 4번. 거기 마지막 이 말 나오네요. 결론. 뭐죠?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입증된대. 그러면 뭐로 봐라?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 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 간의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다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봐. 그러면 증여로 본다, 유상으로 보라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증여로 본다는 것은 취득자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이고 뭘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증여세 내야 된다고. 증여세. 근데 만약에 뭐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취득세는 뭐만 내면 되는 거야?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반면에 뭐 누구는 양도자는 뭐로 내면 되는 거야?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어차피 증여세로 내나 양도소득세로 내나 세금을 내는 건 똑같지 않냐? 아니다. 뭐가 달라? 세 부담. 어디가 더 큰가? 증여세가 뭐보다 양도소득이 더 크죠. 왜냐면 증여일 때 전액이 과세되는 거고 양도세는 뭐만 과세되는 거고 차익만 과세가 되니까. 자, 3억 주고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어.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얼마 양도했다고? 5억 원. 그럼 5억 원짜리를 증여하면 얼마 과세되는 거고? 5억 다 과세되는 거죠. 근데 5억 원에 팔았으면 얼마 돼 양도차익은? 2억. 그러니까 증여면 5억이고 양도차익이면 2억만 과세되니까 당연히 항상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일 때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항상? 증여가 세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증여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늘어난다 그 얘기야. 더 증가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여세 부과되니까 취득세는 몇 프로 내라고요? 증여니까 몇 프로 내야 돼? 3.5 내야 되죠 뭐. 근데 뭐로 보면 매매로 보면 취득세는 뭐만 내면 돼? 몇 프로만 내면 돼? 4%.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교수님 증여로 보는 게 세금이 더 적지 않냐 취득세가. 아, 그 대신 얘는 뭘 내야 돼?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전체적 세보다 어디가 커지는가? 증여가 커지는 거잖아. 우리 그 매매 양도할 때 했잖아.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 세보다 크게 비교했죠. 자, 요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8번은 여러분 이제 부담부 증여. 이거 올해 또 개정됐죠? 예,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 개정까지 됐으니까 뭐 출전 입장에는 금상첨화죠. 자, 8번은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8번은 부담부 증여. 자, 토요일 날 여러분 취직을 못하고 세법 들어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마움을 표시해서 1년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고 그랬죠? 5억짜리. 그건 까먹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을 다 증여 드릴 텐데, 무상 드릴 텐데, 제가 은행 대출금 갚지 못한 게 얼마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2억이 됐죠. 그걸 여러분이 대신 뭐 하는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 빚 2억을 떠안으면서 5억짜리 아파트 증여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제 빚 얼마 인수했죠? 그래도 얼마 남아서? 그것만 떠올려.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많은 생각하지 마. 그냥 그거 떠올려. 우리 쌤이 나한테 5억짜리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 은행 대출금 2억을 아직 갚지 못해서 그걸 내가 인수하는 조건을 내가 증여받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면 여러분 딱 습관적으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갖고 이 원칙일 때는 여러분이 저한테
채무에 얼마 인수했어? 2억이죠? 채무 인수해. 채무에. 얼마 떠안았어요? 2억. 그럼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뭐야? 빚이죠? 빚이잖아.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닌 걸 우리가 뭐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유상으로 표현한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래서 수중자인 채무 인수액은 우리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고? 유상. 그럼 제 빚 여러분 왜 떠안았어요? 그래서 3억 남았죠? 요걸 3억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증여 당시 재산가액.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채무 인수액 얼마? 2억을 빼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자, 제가 얼마짜리 드렸어요? 5억짜리. 그중에서 대출금 얼마 남아있어요? 2억. 그걸 뭐 해도 빼도 얼마 남았어? 3억. 요거는 순수한 여러분 무슨 양도야? 무슨 취득이야? 무상이죠.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야, 지금? 무상가액은 얼마고? 3억. 유상은 2억. 그러니까 제가 얼마짜리 드렸는데, 5억짜리 드렸는데, 그 5억짜리 중에서 2억 원은 뭐로 본 거고? 유상 취득. 나머지 5억 원에서 2억을 뺀 가액 얼마? 3억. 요거는 뭐로 취득? 무상 취득으로 봐라. 그 얘기죠, 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요거에 대해서 뭘 때린 거고, 양도소득세. 요거는 증여세 때린 거죠. 그게 양도소득세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어디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오고, 지금 어디 나오니까 취득세도 나오죠. 어쨌거나 유상취득, 무상취득 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는 과세? 취득세 과세 됐죠. 그럼 요 놈은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면 되고, 요거는 무슨 취득세를 적용하는가? 무상취득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책을 보세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채무액은 뭐로 본다 그래서? 책을 봐. 뭐로 보라? 유상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그 밑에 적어요. 나머지 부분은 무슨 취득이야, 그러면? 채무 인색을 제한 나머지는 뭐야? 무상이죠.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항상 결론 낼게요. 부담부 증여나면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 유상과 무상으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올해 신설된 거죠. 예외.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감이면 직계존. 이거. 이 사람들 여기도 왔잖아. 다시. 매매에서 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증여로 내쫓았더니 다시 어디 온가 지금? 부담부 증여인 거죠. 그러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 해서?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와 채무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면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 그랬어? 단순 증여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강남 아줌마 단순 증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들끼리 흉봐. 강남 아줌마들끼리 무식하게 가진 건 조금 있다가 저 단순 증여하는 거 봐. 저거 하는 거 봐. 그래. 무슨 증여한다고? 부담부 증여한다고. 강남 아줌마들은. 왜 부담부 증여하는가?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조금이라도 어떡하니까 줄어들죠.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는 유상.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에 대해서만 가시하는 거고? 차이. 여기는 전액.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주면서 요 매매에서 쫓겨났던 증여로 쫓겨났던 그 배우자 직계주면서에 짠 하고 다시 어디 나타난가? 부담부 증여에 짠 하고 나타난 거지.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무슨 규정을 정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요 7번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뭐로 보라는 얘기야, 결론은? 증여로 보라고, 증여.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추정하라? 증여로 추정하라. 그래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7번과 8번. 그럼 봐요, 여러분. 제가 7번과 8번을 왜 비교하라냐면, 자, 다시 여기 보세요. 배우자 직계주의석일 때는 원칙이 뭐고? 증여고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유상이죠. 근데 부담부 증여는 채무인색은 뭐고?
유상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뭐야? 무상. 근데 그 부담부 증여 당사자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책임 우리 세법은 부담부 증여 인정하고 안 하고 단순 증여로 봐서 그냥 뭐로 때리겠다. 증여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증여는 항상 몇 프로 나면 돼? 취득세는 3.5. 그 대신 뭘 내야 돼? 항상 증여세 내야 되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과 10번은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9번과 10번은 그냥 가볍게 무슨 소리가 적혀있나만 좀 보시고요. 제 108쪽 갑시다. 과세 물건. 자, 요거는 뭐 나오면 여러분 맞으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자, 봅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은 크게 몇 가지를 그룹핑하냐? 세 가지. 뭐 부동산, 준부동산, 그다음 뭐죠? 권리 몇 가지를 구분해요? 세 가지죠. 이때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준부동산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임목, 선박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건 이미 여러분이 어디서 다 배우셨어요? 학개론에서 배우셨죠. 학개론에서.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면 협의 부동산이 99조 제1항 토지와 뭘 말하고? 정착물. 그걸 협의 부동산을 보고 여기다 뭘 더해서? 준 부동산을 더해서 학계론은 뭐를 본다? 광의의 부동산. 그래서 거기 부동산 개념이 포함한 거야. 모두 준 부동산다. 근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동그라미 권리랬죠. 권리 동그라미. 권리가 제일 중요해.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여러분은 뭘 확인하면 돼? 광어만 확인을 하면 됐죠. 뭐? 광어만 확인하시라고요. 뭐? 광어권과 어권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딱 2분화 시켜. 광어요? 아니요. 그래서 광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거고 광어가 아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아파트 당첨권 나왔어. 자,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대놓고 부기채 선집한 광어권 권적 쓱 나면서 뭐가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부동산 임차권. 그럼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아니니까? 광어가 아니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광어만 과세 대상의 법률상 권리 중에서 자, 근데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또 안 나와 이제. 그러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저거 대안으로 답이 아닌 걸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죠?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적어놓으시고요. 얘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광어 옆에다 적어놔. 빈칸에다가.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걸로 뭐가 나올 수 있다? 아파트 당첨권 또는 뭐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어디서 배우세요?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라고. 재건축, 재개발. 여기 지금 여러분 둔촌동 있잖아. 재건축 다 나왔대. 진짜 누구 말씀대로. 큰일 날 뻔했어.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날 뻔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입주 이주 다 말렸고 뭐 외인 출입 금지한다고 플랜카드 써붙여놨죠. 자, 그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제가 뭐로 돈 주고 미등기 전매로 봐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저한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 당첨권 위례 신도시 떨어져갖고 내가 아파트 당첨권 미등기 전매를 취득했다고 취득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나 양도한 사람은 양도세 과세해요 안 해요? 양도한 사람은 과세한다 그랬죠? 양도 차익 뭐 프리미엄이 양도 차익이 돼서 양도한 사람은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공인중개세가 되면 여러분 그런 걸 중개하는 거 아니야. 떴다방.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잖아. 안 해볼까 떴다방? 그거 안 하면 어디서 돈 벌어? 참. 아저씨는 아마 내보낼 걸 가보라고. 그 대신 걸리면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자, 그래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로서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과세해 안 해 취득세? 안 한다니까.
아씨,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어려워, 강원이 아니냐만 따지라는데. 광어면 과세대상, 과거 아니면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물 한번 잠깐 봅시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건축물의 범위 109쪽 좀 잠깐 보세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뭘로 말하냐. 개념만 정리하세요.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요걸 좀 이해해야만 나중에 간주 취득 이런 게 좀 쉬워져.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의 건축물을 뭘 말하냐? 책에 있네요. 첫째, 1번 밑줄.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의 건축물을 뭐로 말한다고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말한다고요. 자, 둘째가 있죠. 자, 책을 보시면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뭐 하세요,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 그러니까 이름이 길잖아. 그래서 그 밑에 뭐 쭉 동그라미 1, 2, 3, 4, 5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레저 시설부터 해서 쭉 뭐 도관 시설, 급배수, 괴물 시설 무슨 쭉 나왔잖아. 자, 그러한 설치하는 시설물. 이걸 종전에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축물이라고 그랬죠, 종전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건축물을 제외한 정착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가 건축물의 뭐하면 딸린 시설물로 표현하고 있죠. 밑줄.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 뭐로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 그랬죠, 여러분. 자, 요거 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하는 시설물, 딸린 시설물, 요걸 구분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설치하는 시설물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고, 구축물. 딸린 시설물은 뭐냐면 건축물에 부속 붙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설치하는 시설물을 보시면, 설치하는 시설물 보면은 특징이 뭐냐? 얘들은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은 간주가 되는 것들이야. 건축물과는 뭐야? 별개. 근데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과 별개 건축물의 일부야. 건축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거야. 그게 바로 딸린 시설물의 특징이야. 다시 한번 2번은 건축물과 뭐고? 별개로 하나의 부동산이 인정되는 거고 딸린 시설물은 어디에? 건축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딸린 시설물에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 나왔죠? 그럼 우리 여기 학원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 엘리베이터 타고 오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뭐라는 얘기야?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부속 부착된 시설물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 얘기야. 이다. 오케이? 예, 이거 좀 꼭 좀 봐주시고요. 자, 됐어요. 넘어가요. 나머지는 뭐 눈으로만 보세요. 아이 컨택만 하시고요. 자, 어디 가느냐? 112쪽 취득의 개념 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이거 살펴보겠다입니다. 취득의 개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잘 받으시면 되죠. 자, 의의 봅시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범위단, 현물, 출처, 건축, 개수, 공유, 수변의 매립이나 간척에 따른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산 취득으로서 자, 밑줄. 결론. 여기만 밑줄 치면 된다 그랬죠.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뭐 유상, 무상의 동그라미 모든.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냐? 별거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또는 취득하는 것에 돈을 줬냐, 안 줬냐, 유상, 무상. 유상, 무상을 묻고 묻지 않고, 뭐야? 모든 취득. 결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모든.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하는 형태는 묻지 않아. 매매를 취득하든지, 상속을 받든지, 증여를 받든지, 건물을 건축하든지, 매립 간척했다든지 상관없어. 모든 취득인데 여러분 저는 여기다 요 하나 꼭 좀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뭘 취득하는가? 뭘 취득하는 거냐고. 소유권, 과세 대상, 과세 물권, 부기자 선입방, 광어가 꼴콘조, 승요의 과세 물권이라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권리, 수많은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마냐? 소유권마냐? 예.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2번 예배 뭐 별표 하나 정도만 치면 돼요. 아까도 봤었던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죠, 뭐. 모든 취득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밑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몇 가지는, 4가지는 무슨 취득만? 승계 취득만 취득을 보고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작 완료했어.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자동차 제작 완료했다고. 그 왜 만들었어, 그거? 팔려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은 원시 취득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실수요자 앞으로 뭐 할 때부터? 판매될 때부터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 뭐 요즘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무슨 경품 단체한테 승용차 걸잖아. 승용차 보면 거기 밑에 뭐라고 돼서 가려고 닫고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 우리 항상 그런 걸 노리고 있잖아. 아니 경품 응모 안 해?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그때 그거 당첨된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때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이라든지 삼성, 르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작 완료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끝.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 간주 취득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간주 취득. 자, 취득세에서 여기 보세요. 뭐야? 취득한 걸로 뭐 해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어. 형식상. 즉 등기부상 갑부에는 변동이 없어. 근데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거로 보겠습니다라는 게 뭐다? 간주 취득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뭐예요, 여러분? 양가로 1, 2, 3, 4 묶으셔야죠. 요게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그럼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밑줄.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뭐예요, 여러분? 종류 변경 나오잖아. 종류 변경. 취득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토지 뭐랬어? 또 밑줄. 지목 변경이라잖아. 취득이 아니라.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양가로 이번에 시험에 잘 났어. 지목 간주 취득에서 가장 전통적인 시험 출제 부분이 뭐였냐면 토지 지목 변경이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뭐 건축법상 건축가 또는 뭐랬어요, 여러분? 개수로 나와 있죠. 요거 잘 봐야 되는가? 출제 시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직접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컨트롤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가 시험에 잘 나는데 토지 지목병이 잘 나왔죠. 요즘은 이제 그게 워낙 거덜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온다고. 그래서 건축과 개수는 무슨 취득인데 간주 취득인데 단 건축 취득은 뭐는 제외라고 했어. 신축과 뭐 재축을 뭐하라 써 제외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간주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신축과 재축을 제한 건 뭘 말하는가? 증축, 개축, 이전 뭐 이런 것 등이죠 뭐.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여러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고 여러분? 공법 시간에 하잖아. 좀 했다고 좀 해줘. 건축법에서 했잖아.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과 이전을 말한다.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의 문제는 어디서 배운다고? 공법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 주전 과목이라며. 공법. 왜 그래? 새삼스럽게. 그래서 세법은 공부 안 해도 공법은 하잖아. 세법은 안 해도 해야 돼, 공법. 자, 그러면 요때 신축과 재축은 뭐 했어, 여러분? 제외했어. 왜 제외했어? 얘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 등기부상에는 무슨 등기 들어가? 보존 등기 들어가잖아, 보존. 그러니까 보존 등기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한가? 최초로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이 뭐를 제외한?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뭘 말한다고? 증축, 개축. 그럼 얘는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가? 변경 등기 들어가잖아, 변경 등기. 소유권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거나 증축돼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해서 증가했어. 그럼 우리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개수 나와 있네, 개수. 그럼 여러분, 그 위에 박스에 용어 나와 있죠? 맨 위에 박스에 건축가 개수 용어 나와 있잖아. 거기 개수를 봐봐, 2번. 그러면 취득세에서 간지 취득보는 개수는 뭐를 말하냐? 거기 써져 있네. 첫째, 건축법상 뭐를 말한다? 대수선. 이거 안 해도 좋아. 그냥 눈으로만 보라고. 아,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를 우리 어디에 포함시켜버린다? 개수에 포함한다. 둘째, 저기 나왔네. 뭐 설치하는 시설물, 구축물. 자, 요거를 뭐 하거나 여러분? 수선하거나. 3번, 뭐라 했어요, 여러분? 딸린 시설물을 뭐 했대, 여러분? 설치하거나 수선하면. 우린 이걸 뭐 어디에 포함시켜버리는가? 개수에 포함하는 거죠, 개수. 그럼 나 개수다 어쩔래? 그럼 무슨 취득을 본다고? 간주 취득이다 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원시 취득일 때하고 간주 취득일 때의 취득세에 뭔가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구분하지. 없으면 차이를 왜 구분해? 원시 취득을 볼 때와 간주 취득을 볼 때 취득세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거 있는 걸 꼭 좀 기억해 달라고요. 뭐가 차이가 발생한다?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그래서 과표할 때 이게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시험에 나옵니다. 제발 좀 시뻘겋게 표시 좀 해놓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도 좋다. 표시라도 좀 해놔라.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일 때하고 간주 취득일 때 취득세 차이점은 과표를 결정할 때 원시 취득은 무슨 가이고 전체가에 이 취득세 과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축하거나 재축할 때 들어간 돈 다 잡으라고. 근데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증가한 가액. 차이점을 보셔야 된다고, 요 차이점. 그러니까 출제연은 간주 취득일 때 과표를 슬쩍 전체 가액을, 아니, 요거를 요로 집어주는 거죠. 무슨 가액으로? 증가한 가를 살짝 말 바꾸면 여러분은 잡아내야지. 간주 취득일 때 무슨 가액만 가세한다고 여러분? 증가한 가요. 시뻘겋게 동그랗게 치시고. 집중을 못한 사람들이 계시네. 남은 죽으라고 여기 지금 이거 악센트를 줘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건만, 아유, 난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다 학생들 많이 모집하지 마라. 소수 정예 위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는데. 원장이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어, 씨. 자, 요거 구분돼요, 여러분? 네. 그럼 출제는 이걸 장난친단 말이야. 간주 취득 때 결론을 세법은 어떻게 하라고? 무슨 가액만 과세한다고? 증가한 가액. 요걸 살짝 출제는 원래 뭐로 바꾸니까 증가한 가액을 전체가의 말을 바꾼단 말이야. 시험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 간주 취득한 무슨 가액이 나왔는지 확인하는가? 증가한 가액인지 전체 가액으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야. 출제는 이걸 장난치는데 결론 이거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되셔, 시험이가?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 야, 별표, 하나 쳐? 안 치면 또 여러분 너무 섭섭하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중요한 비과세 요건만 확인하시면 돼요. 중요한 비과세 요건. 그래서 크게 박스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큰 틀을 잡으려고 그래야 돼, 자꾸 여러분. 그래서 첫째, 1번. 국가 등이라는 과세권자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나오는데, 자, 맨 밑에, 113쪽 맨 밑에 한번 보죠. 국가 등 과세권자의 비과세 1번. 국가 등의 무슨 취득? 밑줄. 직접.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면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왔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밑에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 요걸 하나로 묶으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묶어놔야 돼? 과세권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나오고, 지방세 공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오면 누구다? 과세권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여기는 밑줄 외국 정부. 또 뭐 나와요, 여러분? 주한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안에서 부동산 등을 뭐하면 직접 취득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결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랬어요 여러분? 외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나오면 외국 정보가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 상호주의를 확인하라 그랬죠. 결국 1번에서 출전에 장난칠 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다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 여러분. 맨 위 114쪽 맨 밑에 맨 위죠. 114쪽 맨 위 찾으셨어요? 다만 밑줄 정부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보 밑줄. 그럼 그놈은 우리나라한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부과한다. 그거야 뭘 외울 필요 뭐 있어? 요즘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 상호주의.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나도 시댁에 잘할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맞아 틀려? 아니 꼭 내가 처갓집에 잘해야만 자기가 시댁에 잘하는가? 네. 이걸 뭐라 한다? 상호주의. 예. 요즘 남자들은 참 불쌍해.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제 친구가 퇴직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자기랑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낼까 그랬더니 제 집사람 친구가 뭐라냐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냥 국가동 가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누가 나왔죠, 여러분? 과세권자의. 자, 여기 밑줄. 여기는 뭐야,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죠. 여기는 2번이 중요한 말은 뭐야,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 중요한가? 그래서 과세권자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안에 있는 중간에 가르고 닦고 이런 거 보지 마. 예. 그냥 가볍게 국가 등의 뭐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하는 뭐 부동산 또는 뭐 사회 기반 시설. 그 밑에 있죠, 여러분? 얘는 대해서는 뭐 한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요즘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죠. 양가로 1번과 2번 묶어놓고 그 밑에 양가로 1번, 2번 묶어놓고 얘들은 뭐야? 과세.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2번은 국가 등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양가를 보니까 그러한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걸 조건을 비과세인데 이행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래서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걸로 조건이 변경됐대. 결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번 외울 필요 없어. 결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걸 조건을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대. 그럼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양가로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반대 했대.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은 했어 안 했고 양가로 1번은 귀속 기부 체납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양가로 2번은 했는데 밑줄 뭐 반대급부로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 하면 무상으로 받는 게 있다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무상으로 사용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왜 올라가지 마. 자, 형식적 취득이 나오는 거죠, 시험에는. 자, 형식적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신탁이죠. 자, 여기 봅시다. 비과세에서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뭐야 한다? 신탁법상 신탁만입니다.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은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비과세 대상은 뭐다고요? 신탁법상 신탁만이 비과세 대상이고 신탁법상 신탁 재산이 아닌 거.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거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봐야죠. 그러니까 시험에 신탁법상 신탁으로 나오는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나오는지 이걸 확인 안 하는 분들 계시네요.
그러면 이때에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러면 정원아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로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될 때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 관계가 대외적으로 표방이 됩니다. 왜? 등기가 나오니까. 이때 그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부터 수탁자,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수탁자부터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누구지간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지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비과세였죠. 위탁자부터 수탁자, 수탁자부터 위탁자, 수탁자부터 신수탁자.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단서까지 가셔야 됩니다. 본문 단서 봅시다. 다만, 이러한 신탁법상 신탁에서 신탁 계개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 소유권에 따라 수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신탁계 해지나 종료에서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에 따라 위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수탁자 변경에 따라서 수탁자, 신수탁, 소유권이 따라 신수탁자, 취득은 뭔데? 비과세인데, 단, 여기 보셔야죠. 그 신탁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또 나왔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경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 얘들은 트리오야, 여러분. 응? 트리오다고 같이 다닌다고. 이들과 누구 간의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14쪽에 나와 있는 거죠.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책을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뭐가 나왔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 나왔죠. 자, 이제 민법에서 환매권 행사 배우셨죠? 환매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죠. 과연 그럴까? 자, 환매권 행사입니다. 환매권 행사 대상가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넘어갔는데 그게 뭐 함으로써 매도자가 환매권 행사니까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왔어? 매도자한테 다시 되돌아왔죠? 환매권에 되돌아온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환매권 행사가 나오면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 이게 거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령 해갖고 뭐가 나오면 관련 법률 명칭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법률 명칭이 나오면 그럼 이때에 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명칭이 나오면 자발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니까 이때는 뭐를 해주고 그 매수자 취득은 뭐 해주고 비과세. 그러나 법률 개입 없이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 이거는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매매 당사자 계약에 한 환매권 행사죠.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과세. 참조 표시 나와 있나요 거기? 참조 표시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관련 법률 환매권 행사 취득 제목 옆에다가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142쪽 적으시고 자 142쪽 잠깐 한번 와봅시다. 142쪽 오셨어요? 예,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양가로 1번 찾으셔요. 양가로 1번. 자, 밑줄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매도,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뭐 했대, 여러분? 환매했대. 환매한 경우. 그때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 하는데?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여러분? 특례세율로. 앞쪽 넘기세요, 앞쪽. 앞쪽에 넘기면 특례세율.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로 적용하라라고 나왔죠. 자, 여러분, 저 좀 잠깐 보세요. 자, 뭐가 나왔다, 여러분? 환매권 행사했어. 이게 중요한, 행사한 게 중요한 거, 여러분. 근데 그 행사가 뭐에 의해서 한 경우는 법률에 따른 행사일 때는 이때는 뭐고? 비과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법률 개입 없이 당사자가 뭐에 의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환매 등기가 병해되는 이런 환매권 행사할 때 비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과세가 될 때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고?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 했죠? 매매니까? 4%랬죠? 그래서 4%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이제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야. 11월 달에 한 번 하고 1월 달에 한 번 하고 지금 3월 달에 하는 거야. 그러나 11월 달에 하나 1월 달에 하나 3월 달에 하나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죠. 그러면 안 돼. 무슨 새로운 마음을 한다고 그래. 누적돼야지. 볼 때마다 새로운 큰일 나. 자, 갑시다. 자, 115쪽 다시 옵니다. 자, 3번 뭐 나왔죠, 여러분? 임시 건축물 나왔네요, 밑줄. 그래서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밑줄 쳐놔요. 임시 건축물 취득은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 임시 건축물 뭐라고 했죠? 대부분 가건물이랬죠. 응? 여기 나오는 거 뭐니까? 가건물.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속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1년 초과면 뭐고? 과세.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뭐야, 여러분? 비과세.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번에 임시건축을 안 했다고? 네. 그럼 하자고. 아, 지난번에 안 했나, 여기까지? 예, 그래요. 그럼 뭐 2번까지 했어? 비과세를 안 했어, 아예? 1번만 했어요? 자, 그래서 2번, 3번 추가. 그래서 3번. 자, 여러분, 임시 건축물은 뭐다, 여러분? 가건물. 그래, 안 했으니까 해야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 임시 건축물이 포인트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임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 뭐니까 가건물이니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근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요거를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놨다고. 어떤 조건 걸어놨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 걸어놨다고. 오케이?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임시 건축물 나오면 뭘 확인하셔야 돼? 1년 초과 여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1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단 무슨 세율 대상일 때는 거기 가려고 닫고 중과세율 대상일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이거 가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밑줄 쳐.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뭘로 사용하면 중과세율 대상, 즉 사치성 대상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수가 나왔네요. 요것도 최근에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누름만 보시면 돼요.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 자, 일단은 주택법상 밑줄 공동주택이야. 주택법상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뭐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아파트, 뭐 연립, 다수립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뭐 기숙사 이런 건 빼고.
아는 체 좀 해줘. 그래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뭐 했다 여러분? 개수 나왔다. 개수. 개수 제가 개수 강조하고 있네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자 주택 시가표액이 밑줄 얼마?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이 주택과 관련된 개수일 때는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단 거기 가를 거 요것도 밑줄 요건 봐야 돼. 뭐라 했죠 여러분? 건축법상 대수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고 가를 거 닫고 적혀있죠? 개수 옆에. 거기다 밑줄 쳐야 돼. 여기까지 보셔야 돼. 요 가를 거 닫고는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집에 가서 읽고 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어. 저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후화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 시간에 엘리베이터 사고 나가고 뉴스 나오고 막 그러죠. 문이 열렸니 뭐 해가 떨어지니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원래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엘리베이터 등 교체를 하는 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취득 시기부터 해서 과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